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가면요, 미국 아메리칸 네이티브, 그렇게 미국 원주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디안들 아닙니까? 이 미국 인디안들 마을을 저는 참 즐겨 찾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꼭 우리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 고향에서 있었던 그런 물레방아라든가, 뭐 이렇게 이 홍닭방아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 다 남아있어서 꼭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저 미국 서부, 저 북쪽에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름이 나 있는 시애틀입니다. 근데 그 시애틀은요, 원래 거기 사는 추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애틀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저 미국 워싱턴에서 이 공무원들이 땅을 사러 왔어요. 시애틀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이 추장한테 땅을 파시오. 이게 추장이, 아니, 땅을 팔다니요. 땅에 주인이 있어야 팔죠. 우리가 수백 명을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이 또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줘야 될 땅인데, 여기 무슨 주인이 있어야지 땅을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땅을 팔라니까 내가 땅을 안 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을 내놓겠소. 그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땅을 내놓되,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을 이렇게 곱게 간수해 왔듯이, 여기는 버팔로가 뛰어놀고, 정말 강물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목욕을 하고, 또 맥을 감고, 뭐 거기서 그 물을 그냥 떠먹기도 하고, 이런 시애틀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시애틀은 어떻게 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높은 빌딩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느냐면은, 인디안들은요, 도대체 이 백인이 학교를 짓는 걸 이해를 못 합니다. 학교가 왜 필요하냐? 도대체 저 자연과 산과 들과 강과 이 참 푸른 하늘과 이 모든 게 학교인데, 뭐가 학교가 또 달리 필요해서 학교를 지을까? 또 그러고 선생님은 왜 또 선생님은 직업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 형이 가르치고, 지금 아버지가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고, 다 선생인데, 마을의 어른들이 다 가르치고, 이 무슨 또 선생이 왜 또 필요하냐? 시애틀 추장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점도 참 많습니다. 이 양반은 자기는 이 서양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두껍게, 천장을 이렇게 두껍게 해놓고 그 밑에서 기도를 드려가지고 저 하느님이 알아듣겠나? 그게 들리지도 않을 텐데, 우리 그냥 그 둘이서 그냥 이렇게 하느님께 바로 기도 드리면 얼마나 듣기가 쉽고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두꺼운 교회를 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온 삶과 온 들이 정말 자연 교실인데, 학교라는 것이 필요하고 대학이 필요하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제가요, 한참 전입니다. 어느 그 TV 프로가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이 어느 시골 주막집에 이 주모가 아이를 하나 키웁니다. 아들을.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뒷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거들어달라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공부한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야, 이놈아, 공부도 자꾸 하면 버릇된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참 작가는 묘하게도 어떻게 그런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공부도 자꾸 하면 버릇된다.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바빠도 엄마 죽든 말든 이 녀석은 공부만 하면 최고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전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정말 그 문화권이나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런 정말 이 나라에 따라서도 참 교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치관이라는 것은 참 단순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외길이었습니다. 무슨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 길로 한번 들어섰으면은 뭐 달리 옆눈질을 할 겨를이 없어요. 계속 그 길을 간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참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지만 평생을 저는 외길이었습니다. 의사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의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의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고, 또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 전부 의학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적에도, 학교 다닐 적에도 뭐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그저 외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의사니까 전문의 과정이 따로 있고 그랬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기업에, 인류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그게 우리 한국의 출세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밖에 없었죠. 성공의 길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되면은 최소한 중상류는 보장이 되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들도 그걸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정말 마다않고 아이들을 정말 달달달달 정말 볶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 최근에는 이제 그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도 취업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모든 걸 다 털어서 정말 전 살림을 다 부어서 아이 공부시켜 놨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요즘 우리 젊은이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이죠. 그러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강점 재능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찾아내서 그거를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정말 취미가 생활 같은 정말 멋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즐겁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걸 성공이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 가치관이라는 게 정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걸 저는 창제적인 인재다. 그래서 저는 창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천재가 있습니다.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항상 1등하고 수석하고 뭐 척척 뭐 인류 대학에 합격을 하는 이런 천재들이 있어요. 되게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천재가 많으면 천재는 아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이 천재와 영재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창제라든가 수제라든가 이것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재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선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넘어요. 여러분 선진국은 대체로 이 2만 달러를 탁 넘어서면 그 탄력으로 3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지금 벌써 10년도 넘게 3만 달러 선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중진국에서는 제일 선진국입니다.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흉내를 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남의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어로 뭘 만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고 시계고 만년필이고 모든 것이 외국에서 만든 거를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보태고 또 창조적으로 뭘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팔고, 그래서 오늘의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읽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흉내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거는요. 중국도 이제는 뭐 거의 우리 수준, 우리보다 앞선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도 이제는 정말 메콩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처럼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이 흉내만 냈지, 우리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없다. 저는 그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자연과학대학에, 서울대학에, 그 대학원 과정인데, 그 주임 교수한테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지금 노벨상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그 교수님은 서슴지 않고 1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00년이 있어야 노벨상에 나올 동말동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의 모든 여건이 지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창조적이고 정말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풍토가 우리는 조금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정말 앞이 캄캄한 기분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천재보다도 영재라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창제가 우리 한국이 좀 요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이제는 창제의 세계다. 창조적인 머리를 갖고 많은 것을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시대가 이제는 왔다. 이제는 정말 창조적인 인재, 창제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